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3강 공간과 감각이라고 제목을 부제를 붙였네요. 그리고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면 느낌 이야기입니다. 공간에 대한 느낌을 약간의 이론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강의 계획서 3주차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공간과 감각. 네, 강의 계획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난주에 저희가 건축탐구 집을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기 했었죠. 대면 수업이나 실시간 수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명 학생들의 재미난 느낌, 그런 이야기를 조금 서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느낌도 중요하지만 내 느낌과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지 그걸 공유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는 같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외에 어떤 부분은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하게 느끼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인데요. 공간에 대한 느낌, 감각을 보기 전에 약간의 이론적인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인간의 형태, 인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감각 이전에 형태를 먼저 인지합니다.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강하죠.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건축물의 형태를 어떻게 어떤 단계로 인지하는지를 보는 게 이번 첫 번째 동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간과 공간의 감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공간의 분위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atmosphere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이 동영상,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놨죠. 여기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 주소를 주소창에다 갖다 붙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하는 PPT 화면 녹화에서는 동영상을 직접 같이 볼 수 없는 관계로 링크를 적어 놨으니까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PPT 화면 녹화 제 음성을 멈추시고 이 링크를 찾아 들어가서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한 15초 정도만 멈춰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죠. 네, 잠깐 다녀오셨죠? 유튜브. 네, 거기서 이 건축가들이 요새 이런 재밌는 유튜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인간의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에서 힌트를 얻고 이 분위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제도 나오고 공간이 미치는 영향력, 공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수업의 목적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분위기라는 우리나라 말의 어떤 번역이 어떻게 느끼게 맞는지 잘못된 건지 어감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관련된 이제 서적, 저서를 보고 하나씩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의 형태를 먼저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느낌을 만듭니다. 형태를 인지하고 느낌을 만드는 요소를 크게 제1요소, 제2요소, 제3요소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 어느 책에서 1, 2, 3이라고 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건축한 지가 꽤 됐죠. 그리고 다양한 논문도 보고 저서를 보면서
아, 요렇게 우리는 인지를 하는구나. 여러 책을 통해서 같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요기에 대한 뭐 1요소, 2요소, 3요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 먼저 이제 2단계에서는 공간과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뭔가 건축물이라고 봅시다. 제1요소에서는 공간의 크기나 볼륨, 덩어리를 가지고 느낌을 느낍니다. 형태일 경우에는 덩어리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게 건축 개론 시간에 여러분 개론도 듣죠. 이게 구분하는 거를 개론 시간에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형태와 볼륨이라는 부피를 건축에서 약간 구분해서 봅니다. 개론 시간에 배웠으면 되고, 혹시 저랑 수업하면서 그게 개론 시간에 배우지 않았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태와 볼륨이 있는데, 형태는 조금 딱딱한 전체 조각하는 덩어리 같은 느낌이 있고요. 볼륨은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는 비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형태라고 하는 거는 겉이 다 막혀 있는 이런 덩어리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볼륨,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이 이렇게 비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요 안에서 느끼는 거고요. 형태는 바깥에서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뭐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죠. 이 크기와 볼륨, 덩어리라고 표현을 하는 이 큰 덩치를 봅니다. 전체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제2요소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열림과 닫힘, 솔리드하고 보이드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장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하고는 비슷한 느낌입니다. 요거 설명을 안 했네요. 위호감은 공간이 우리를 감싸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제1요소는 전체 공간의 크기와 볼륨입니다. 여기에 그냥 전체라고 해놓는 게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큰 덩어리, 큰 것 위주로 먼저 인지를 하죠. 그래서 뒤에 그림 소개를 다시 하겠지만,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유사한 형태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 먼저 느낌이 있습니다. 형태에서 느끼는 거, 덩치에 대해서 느끼는 거 뒤에서 제가 사진 보여드릴 거고요. 타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내부 볼륨에 따라 유사한 형태나 내부 볼륨에 따라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것도 도명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형태와 볼륨 크기에 따라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피라미드 사례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렇게 약간 형태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내부 볼륨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건지 뒤에 사진을 보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잠깐 타워죠, 타워. 타평이라는 것과 도명은 구형이죠, 구형. 반구, 이런 구형의 모양을 우리가 돔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탑은 말 그대로 타워, 뾰족하게 뭔가 위에 솟아있는 거를 가지고 타평이다, 돔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태를 가지고 먼저 인지를 하기도 하죠. 아, 저거는 탑 같아, 뾰족하게 위로 올라갔어. 아, 이거는 둥근 도명이야. 요 밑에는 링크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에 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링크를 달고 있다고요. 자, 보십시다.
타평은 이렇게 뾰족하게 수직적으로 상부로 쭉 올라온 게 타평인데요. 타평의 사례로 우리 롯데 월드타워 잠실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이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 대한 사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타평입니다. 타평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이거 말고 뭐 초고층 빌딩들은 대부분 타평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명에 대한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도명은 이렇게 반구형이죠. 이거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고,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건물을 찾느라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이 모양이 돔형입니다. 형태가 이렇게 타평하고 돔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우리 사각뿔 이야기하는 거죠. 사각뿔형을 피라미드형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평은 이러이런 요소가 있는데, 타평 중에 다시요. 이 첨성대 얘도 타평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요 커다란 롯데 월드타워도 타평입니다. 이걸 먼저 굉장히 인지하게 되어 있죠. 이게 탑이냐 도명이냐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이게 사각형 메스 위에 올라갔다. 이게 돔형이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형태를 먼저 인지합니다. 사실은 이 국회의사당은 요 네모난 박스 위에 도명이 올라갔다고 형태를 먼저 인지하죠.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이 마리나 베이 샌즈는 요런 타평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시공한 거잖아요. 배가 올라가 있다 라고 인지를 합니다. 이게 1단계 제1요소라고 제가 정의한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형태가 이 피라미드 형태구나 라고 인지를 합니다. 이게 제1단계 가장 큰 형태에 대한 인지를 우리들은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요소로 가면 조금 구체적이면서 이런 용어를 저희가 이야기하게 되네요. 공간의 열림 또는 닫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다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보이드하고 솔리드라는 용어가 건축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용어입니다. 건축 전문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죠. 네이버 사전에 보면 보이드에 대한 이야기, 빈 공간,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솔리들은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보면 단단하고 속이 꽉 찬 요 내용을 가지고 건축에서는 주로 이용합니다. 보이드는 약간 빈 느낌, 솔리들은 속이 좀 꽉 찬 느낌, 빈대가 없는, 그래서 이건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제1요소에서 이거는 피라미드죠. 이집트 피라미드. 사각뿔인 피라미드 형태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자, 얘는 파리에서 아이엠베이라는 근대 건축가가 새롭게 지었던 유리 피라미드죠. 요 두 개의 형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느끼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각뿔의 형태 둘 다 동일하다고 느끼는데, 그 다음에는 형태는 같지만 우리가 받는 느낌적 느낌은 많이 다르죠. 뭐가 달라요? 다르죠. 네, 이거는 묵직하고 속이 꽉 찼을 것 같고, 얘는 약간 가볍고 밝고 속이 비어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이드,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다. 솔리드, 꽉 찬 느낌이다. 이런 느낌적 느낌을 할 때 보이드하다, 솔리드하다
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보이드하고 솔리드는 인면에서 또 많이 이야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건축적으로 쓸 때. 그건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단계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형태를 먼저 인지한다. 그렇지만 형태만 가지고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형태, 동일 형태에 대해서 이 또 다른 보이드 솔리드 하는 꽉 찬 느낌, 좀 빈 듯한 느낌으로 또 다르게 인지한다. 자, 앞에서는 다른 건물이에요. 이건 뭐 지어진 시대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른 건물이지만 유사한 형태에서 보이드와 솔리드의 느낌을 받다면 다음 건물에서는 같이 붙어있는 건축물에서 보이드하고 솔리드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 건축가 그룹이죠. 공간이라는, 우리가 배우는 인간과 공간의 공간이라는, 지금은 좀 망했죠. 대한민국의 근대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실 겁니다. 2대 근대 건축 거장이 김승욱, 김중업 선생님 이렇게 되시는데 이분이 만드신 디자인 그룹입니다. 디자인 그룹이 아니라 건축 그룹이죠. 건축 그룹인데 건축사 사무소 공간의 사옥이었어요. 이 진한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 있는 이 건물이 먼저 지어진 구사옥이고 그 다음에 증축한 게 이 유리로 된 신사옥입니다. 자, 같이 직사각형이고 같은 건물인데 얘는 굉장히 묵직한 느낌, 솔리드한 느낌을 가지고 지어졌다면 그 다음에 신사옥은 어떤 느낌? 굉장히 가볍고 비어 보인 듯한 보이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같은 건물처럼 보고 우리는 오지만 느낌적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형태에서는 느낌, 그 다음엔 이런 외피에서 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공간 사옥에 대한 스토리, 전에는 여기 답사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 건물만 가봐도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가봐도 됩니다. 네, 이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인면에서 볼 수 있는 보이드와 솔리드 사례입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보이드하다 솔리드하다라는 거는 인면 디자인할 때도 많이 이야기되고 인면에서도 나와요. 이게 이제 저희가 건축적으로 전문가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용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현장에 시공 현장에 가거나 설계사무소에 가거나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인면에서 보이드하고 솔리드는 이렇게 구분을 하죠. 질감이 꽉 찬 듯한 요 부분을 우리는 솔리드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요 유리창이 있어서 좀 가벼워 보이고 비어 보이는 요 부분을 우리는 보이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형론이나 건축 조형론이나 개론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조형론 같은 데서 보면 비례 이야기를 할 때 인면에 보이드한 부분과 솔리드한 부분의 비례, 이 비례감이 좋다, 어색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용어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우리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저희 학교의 인면 사례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에서 형태에 대해서 보고 2단계에서는 그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면의 질감, 재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느꼈다면 3단계는 가까이 옵니다. 자, 제1요소, 제가 지금 제1요소하고 제1단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1요소를 1단계에서 느끼고 제2요소를 2단계에서 느끼고 그 다음 지금이 제3요소인데 조금 디테일한 장치를 가지고 느낍니다.
롯데월드타워를 가지고 보지요. 우리 먼저 멀리서 보면은 롯데월드타워는 이렇게 타평입니다. 뾰족한 타평이라고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커튼월이라고 하죠. 전체 건물이 유리처럼 쫙 덮여 있는 걸 우리는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커튼월이라는 용어도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커튼월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커튼 벽체다. 이런 커튼월이란 용어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인지를 했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장치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 갔을 때 이거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시 메스, 이게 메스가 덩어리예요. 덩어리. 멀리서 봤을 때 요거를 인지를 합니다. 물론 이 덩어리 중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주요 형태를 인지한다 라고 제가 롯데월드를 줌해서 본 사진을 보여줬어요. 형태를 인지한다. 그 다음에 조금 2단계 가까이 오면 이게 커튼월이라는 것도 보이지만 기단부를 보면 여기에 지금 쇼핑몰들이 쭉 있죠. 이 부분은 인면에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보이드하게 보인다 그랬고 얘는 솔리드하게 보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일부러 이 비례감이 있습니다. 비례감을 잡으려고 여기는 보이드하게 처리를 했고 얘는 이 부분이 솔리드죠. 이게 솔리드고 여기 창이 보이드한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느껴지죠. 멀리서 타평이다. 조금 더 줌해서 들어와서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보이죠. 이게 2단계 인지입니다.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자, 우리 모르는 영어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캐노피입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이렇게 캐노피까지 가까이 와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기둥에서부터 쫙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반원, 호가 이렇게 원통에 딱 끼워 맞춘 듯한 그런 형태감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요 스케일로 보내게 되면 요런 형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일예고요. 사실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형태에 대해서 느낌적 느낌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저희가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어떻게 느끼는지, 건축물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느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약간 번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실은 다루는 분야가 건축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하고 있는 게 인간과 공간이라는 수업이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 느낌적 느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뭐 물리적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쉽게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다루는 분야를 여기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쉽게 배우고 우리 분야로 확장하고자 하는 거여서요. 자, 내부 공간을 다뤄야 됩니다. 쉽게 하려고. 근데 요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건축하고의 기타 분야하고의 관련성. 이거는 과거에 제가 건축과 설명하면서 했던 파워포인트인데 그래서 영어가 좀 있네요. 건축이라는 부분을 기점으로 보면 오브젝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번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작은 걸 다루는 스몰 스케일을 다루는 부분에 인테리어 디자인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 그래픽 디자인이 있습니다. 건축을 기점으로 조금 넓은 스케일을 가보면 여기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도시설계, 조경설계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번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거를 뭐 학자마다 나누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건 뭐 저의 약간의 제가 정리한 주관이 들어간 부분이긴 한데, 저희 건축은 여기에 있고 사실은 요걸 많이 관련하기 때문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 인간과 공간 수업에서는 내부 공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느낌을, 공간에 대한 감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부분들은 이런 공간의 분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 책들이 뭐 제가 2권 정도 자세히 볼 건데, 하나는 좀 인테리어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책이어서 혹시 저희 전공이 건축과인데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과 아니에요? 라는 퀘스천이 나올까봐 미리 앞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이런 책들이 그 제3요소, 그 다음 단계 내부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깐 끊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